다들 오셨나? 좀 많이 쉬었죠? 15분 정도 지났죠? 네.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요. 오늘 7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전시회 30분 빨리 끝냈잖아. 그럼 저번에 했던 거 30분 보강하고 30분 더 하겠다는데 뭐. 아니, 물론 충격적일 거예요. 네, 물론 충격적이라고 알고요. 근데 아마 오늘 조선시대까지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식으로 좀 빨리 진도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하루 전날 진도가 딱 마무리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기운 내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조선 후기까지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대한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최대한 더 줄여보고 딱 그 시간에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이제 몇 페이지? 22페이지 양난의 전개. 우리가 지금 16세기 15세기 왕들의 업적 4명, 그 다음 16세기 사화의 시대,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교 관계, 그 조선 전기 때 외교 관계는 크게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봅시다. 죄송해요. 22페이지 필요한데 21페이지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거기 일본과의 관계 21페이지 뺀 밑에 하단에 일본과의 관계라고 보일 거예요. 그 스시마섬 정벌 계약 좀 맺고 삼포를 맺어준 게 바로 누구 때다? 세종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줄칠 건 그거예요. 삼포회란 줄치고요. 을묘외변만 줄쳐놓으세요. 삼포외란, 을묘외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란은 임진왜란 알고 있죠? 그 전에 외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정도까지만. 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의 외란들은 다 뭘로 가면 되더라? 임진전쟁 전에 있었던 외란이구나. 그 정도만 딱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임진왜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보면요, 페이지는 22페이지죠.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말할게요. 우선 국제정세 보면 이제 1592년 딱 16세기 말이란 거 알고 있죠? 우리 조선왕조가 1392년 딱 200년 뒤 1592년에 임진왜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200~300년 단위로 왕조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당시가 보다 200년 지났기 때문에 명나라도 뭐 할 때다? 쇠퇴할 때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명이 쇠퇴하니까 점차 여기서 누가 발흥하게 될까요? 조선 전기 때 우리한테 당했던 여진족이 점차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도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러면서 이보더라 그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통치 제도가 점차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더라?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징병제를 하다 보니까 군사 100명을 부르면 100명이 다 모집해야 되죠? 이 당시보다 50, 60밖에 안 와요. 그럼 나머지 40명은 다 어디로 갔다? 국가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치도가 점차 무너지고 있던 시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200년 가까이 커다란 외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국방력도 뭐더라? 허술했고요. 또 하필이면 누가 집권할 때야? 사림이 집권할 때죠. 동서분당이 되면서 의견도 일치되지 않았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점차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변경지역을 다시 한번 또 침략하게 됩니다. 그다음 임진왜란 전에 뭐가 있었다? 각종 외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삼포외란, 사량진외변, 을묘외변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외놈들은 당연히 어디 지역에서 남쪽에서 지랄하겠죠. 우리가 이런 곳을 뭐라 한다? 중심 아니면 변두리라고 불러요. 변두리 지역. 그래서 이 변두리 지역이 점차 소란스러우니까 이 변두리 지역을 뭐더라? 막아주겠다. 가출비자 변두리 변자 되겠죠? 이 변두리를 막는 군사 기구가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뭐더라? 비변사 만들어졌더라. 임진왜란 중에 아니면 전에. 시험지 이거 항상 물어봐요. 임진왜란 전에 만드는 게 비변사입니다. 알겠죠? 이 비변사는 여러분이 보더라도 무슨 기구야? 상설 아니면 임시적으로 만들었어? 임시적으로. 그다음 뭘 전담하는 거야? 국방을 뭐더라? 전담하는 게 무슨 사다?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임진전쟁이 이제 일어나잖아.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장기전쟁이었습니다. 선조가 여기까지 도망갈 때야. 압록강까지 도망갈 때였어요. 진짜 국가 최대 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의정부 6조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어디서 담당한다? 비변사에서.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는 임시 아니면 상설기구가 되고, 상설기구야 국방이 아니라 재정, 외교 모든 걸 전담하게 되면서 최고 권력기구로 발돋움했던 게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예요. 비변사 체제라고. 그 전에 그냥 뭐가 있었다? 임진왜란 전에 만들어진 게 무슨 사다? 비변사. 여러분이 줄칠 거 하나, 비변사 그거 하나 줄쳐 놓으면 돼요. 외놈들은요, 그 당시가 여러분들 전국시대라고 들어봤나요?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다음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새끼들이 막 싸우던 시대.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 조총을 활용화시켜요. 이 포르투갈로부터 16세기 때 받아들이고 이걸 전쟁에 상용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체감 만빵일 때가 일본의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최초로 통일한 게 뭐더라? 일본 최대 원숭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가 어떤 나라 정보를 하겠다? 명나라 정보를 하겠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머지 국제 정서는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 일본 외놈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어떤 새끼가 했다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임진전쟁 우리 국제정세 배웠고요. 이제 임진전쟁 과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진전쟁 과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얘네가 그 전쟁의 구실이 있어야 되죠. 전쟁의 명분을 이렇게 삼았어요. 나는 어떤 나라 칠 때다? 명나라를 칠 때다. 칠정자, 명나라 명자, 조선아 길을 터달라.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를 내세우게 됩니다. 실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명나라 갈 생각이었습니다. 또라이 새끼가 없고. 그래서 이제 조선 국왕 대가리 날리고 명나라 베이징 가서 대가리 날려버리고 천하를 통일하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뭐 하고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고 드디어 이제 임진전쟁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일본은 어디까지 갈 생각이다 보니까 중국까지 갈 생각이다 보니까 완전한 장기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급로가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급을 이제 뭐더라?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런 작전을 해요. 일명 무슨 작전? 수륙 병진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수륙 병진 작전. 수륙 병진 작전 누가 같이 오겠다? 수군과 누가 같이 오겠다? 육군이 같이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작전은 부산에 상륙하자. 그다음 바로 가서 어디까지 하자? 충주까지 가버리고 그다음 서울 한양에 도착하고 선조 대가리 날려버리자. 근데 보급이 오면 어때? 같이 따르면 속도가 느려지죠. 지금 갈 곳은 어딘데? 베이징인데.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빨리 가기 위해서 수군은 어디 간다? 일본의 수군은 어디 가고?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고, 이게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다? 충주에서 뭐더라? 금강 타고 여기서 만나고 쌀 지원해주고, 서울에서는 인천항을 통해서 쌀 지원해주고, 평양, 그다음 어디? 라오퉁, 베이징까지 가자. 이게 수륙 병진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작전이요, 첫 번째 육군이 도착해서 진짜 파죽지세로 날려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동래성, 부산성 싹 다 끝내버리고요. 상주의 일 바로 끝내버리고, 충주 신립장군 패배하게 되고요. 조선의 모든 육군이 대표했던 게 신립장군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 듣고 조선의 수군, 육군이 가서 전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는 이제 보다 경부궁 버리고 어디까지 도망간다? 북쪽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서울까지 당도하시기 한 달 걸린 시간. 여러분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걸어와도 한 달 걸린 시간. 전쟁인데 여기까지 왔다. 그건 뭐더라? 완전한 파죽지세로 왔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조선이 뭐더라? 국정수임 빵꾸 났죠. 하지만 일본의 작전이 차질이 빚어지는 거야. 누가 안 오는 거야? 일본의 수군이 안 온 겁니다. 누가 나타나서? 이순신. 그래서 바로 뭐더라? 옥포, 당포, 사천포, 한산도 대쳐버리면서 아예 전라도 앞바다 구경도 안 시켜줍니다. 경산도 앞바다에서 다 매몰시켰던 게 바로 누구의 활약? 우리 조선의 수군 이순신의 활약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병이 뭔지 알고 계시죠? 의병. 의병은 나라 관군 아니면 자발적 군사들. 자발적 군사들 우리가 의병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또 의병들이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들, 일본 애들 아무리 싸움 잘해도 여기가 100명으로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럼 서울까지 오면 몇 명? 많이 그래도 줄어들잖아. 그럼 이제 후속 병력이 와야 된단 말이야. 후속 병력은 조그맣게 오겠죠. 이걸 누가 다 잘라버려? 의병이 각지에서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장기화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말해준 건 이순신과 자발적 군사 뭐의 활약됩니다. 의병의 활약으로 이제 전세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는요, 처음에 참전하지 않았죠. 한양 점령했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솔직히 우리 북박 지역은 별로 군사력이 없단 말이야. 평양 먹으면 바로 라오뚱만 먹으면 베이징이에요. 완전히 지네도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때야. 그래서 뭐더라? 이제 무슨 연합군? 명나라도 오면서 무슨 연합군? 조선과 명이 합쳤다. 무슨 연합군?
조명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요, 선조는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선조는 여기까지 우주까지 도망갔어요, 이 새끼. 그리고 중국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명나라에 망명할 테니까 날 받아달라. 나 조선의 국왕지를 버리겠다. 그리고 아들 새끼 있죠. 원래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광해군을 빨리 책봉해버리는 거야. 왜? 이제 얘가 왕이 되면 뭐가 되니까? 일본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분주라고 해요. 조정을 두 개로 나눠버리고, 너는 조선에 팔도를 더 달며 의병을 소집해라. 난 중국 갈 테다. 이런 놈이 이상한 새끼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여기까지, 일본 애들 평양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평양까지. 진짜 조선이 보다 풍전 등화에 놓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요, 이제 다시 한번 전세 발판됐잖아. 그다음에 이제 조명연합군 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역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명나라와 조선군이 이제 북쪽 지역에 가장 중요한 곳, 장수왕이 천도했던 곳, 어디 성을 탈환할까요? 평양성 탈환. 유성룡이라고 있어요. 유성룡. 이순신을 청구했던 사람, 하늘이 내린 재상이라 평가받는 사람, 그 징비록이란 책을 지었던 사람이 유성룡. 유성룡이 활약하면서 평양성 탈환. 그럼 이제 어디마저 먹어야 될까요? 서울마저 이제 복속해야 되겠죠? 서울은요, 유명한 사람, 권율 장군의 무슨 대첩? 행주산성 전투. 요게 유명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성룡은 잘 안 물어볼 거예요. 누구 정도 기억하면 되더라? 권율 장군, 우리 행주대교에 있는 곳 알겠죠? 요 권율 장군의 아주 치열한 전투, 요게 서울을 복수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제 어디로 내려가? 우리가 서울마저 먹어버리니까 이제 어디로? 경상도 내륙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별거 없었죠, 여러분들? 그다음 이제 무슨 협상이 추진되고요? 명과 일본 사이에서 무슨 협상? 휴전 협상이 추진됩니다. 4년간 지리멸멸한, 알겠죠? 뭐 일본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평양 이남에 4개 돌 달라. 명나라 공주를 천황과 결혼시켜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휴전 협상은 된다 안 된다? 결렬돼 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왔던 게 무슨 재란이더라? 정유 재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해란? 임진왜란. 근데 무슨 협상?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한번 오지요. 이게 바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그 휴전 협상 때 이순신은 선조한테 어떻게 대우받았을까요? 네, 엄청 욕처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의 공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장수들이 이순신을 막 모함한 거예요. 저 새끼 독차지해서 왕의 명령도 거부했다. 모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직도 빼앗게 되고요. 곤장 맞고 옥살해하게 돼요. 그 선조 입장에서 또 이순신 마음에 안 들어. 자기는 뭐더라, 도망가면서 욕 처먹었단 말이야. 근데 모든 백성이 다 누굴 영웅으로 받들어? 이순신을.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떴는데? 왜구들 물리치면서 떴잖아. 그러니까 뭐다, 라이벌의식 때문에 일부러 뭐더라, 옥살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지금 옥에 갇혀있는 동안 무슨 재난이 터진 거야? 정유 재난이 터졌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 희대 병신이 있거든요. 원균이라고. 얘가 바로 뭐더라, 이순신을 보다 모함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순신이 없는 거가 조선 최고 사령관이 된 거야. 여러 번 싸우지도 않아. 정유재랑 터졌잖아. 이순신 모아놓은 모든 배들과 모든 함선을 출격시킵니다. 그 다음에 7천량 해전에서 단 한 번의 해전으로 다 날려버려요. 대단한 병신이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조선의 수군이 빵꾸나게 되니까 이제 선조도 어쩔 수 없이 이순신한테 부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네가 가보라고. 그래서 이순신 오니까 몇 척 남아 있는 거야? 12척. 이 12척 배 갖다가 뭐더라, 일본에 333척을 쓸어버린 게 그 유명한 무슨 재난이더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영화로 나왔잖아요. 무슨 해전? 명랑해전. 징계 병신들이지. 어찌 보면 세계전사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이때 일어났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포 지역에 여기 완전히 을둥목전사 들어봤지요? 그래서 명랑해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순신이 전산해전이 딱 여기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해전? 노량해전. 그래서 이 노량해전은 이런 해전이었어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다 본국으로 철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과 조선의 선조는요, 모든 길목을 털라고 그랬어요. 애들 돌아가니까 무사기한을 보내주라. 왕의 명령과 명나라 황제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지키면서 끝까지 싸웠던 게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순신이 일부러 아마 벌인 사건이 아니나 이렇게 많이 봅니다. 어차피 전쟁 공이 더 많으니까 선조 꼬라지 보니까 자긴 죽은 목숨이란 말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 우리 조선 백성을 괴롭힌 외놈들이라도 더 수장시키고 죽자. 그리고 마지막 싸웠던 게 우리 노량해전, 이렇게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전쟁을 끝으로 해서 무슨 전쟁이 끝났다? 임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과정까지 빨리 줄쳐볼까요?
자, 무슨 가도? 정명가도. 그 임진왜란 반발, 부산포 한포, 충주성의 신립장군 다 건너뛰고 4번도 건너뛰고 과정 제목 줄지요. 수군과 의병. 그거 줄지요. 수군과 의병. 그 수군의 활약. 이순신은 여러분들 휴전협상 전에는 이순신이 활약한 곳은 어디더라?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앞바다다. 전라도 앞바다 구경도 안 시켜준 게 경상도에서 다 끝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옥포, 당포, 사천포, 한산도. 유명한 해전다 어디더라? 요쪽이고. 휴전협상 이후 정유진할 때 그냥 뭐다? 끝자리가 뭘로 끝나요? 명랑, 노량. 다 뭘로 끝나? 량자 들어간 전투는 정유진한 이후. 그렇게만 구분해 두시면 돼요. 해전은. 그 다음에 의병 줄치고 의병.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 줄치고요. 자, 조명연합군이 해서 얻은 거 북쪽에서 무슨 성 탈환했고요? 평양선. 서울은요? 권율의 행주단성.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협상 줄쳐요? 휴전협상 줄치고 그 다음에 결국 결렬돼서 무슨 재란? 정유재란. 정유재란 때는 여러분들 그 직산 전투는 육지에서 이긴 전투고요. 두 개 줄치면 돼요. 우리가 알아둘 건요. 명랑, 노량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결과 먼저 들어갑시다. 결과 빨리 들어갈게요. 자, 과정 이 정도 봐주시면 장기 전쟁이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여러분들 몇 년간의 전쟁이었다고 7년 조선 엎어질 뻔했던 사건이 아주 임진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전세가 싹 다 바뀌게 돼요. 임진전쟁 결과 명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셌대. 명나라보다 멸망의 결정타가 임진전쟁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군대를 빼서 어디로 보냈어? 조선으로 보냈죠. 그럼 북방지역 때 경계가 허술해지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성장한다? 더욱더 여진이 성장하고 그 다음 이제 뭐마저 건국한다? 금나라 다음이다. 후금을 건설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엄청난 무슨 발전했다고만 들어가면 되더라? 문화 발전. 일본 애들은 득봤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120년간 그냥 이 새끼들은 12세기 때부터 지금 끝까지 19세기까지 거의 700년 사무라이 집단이야.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될 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더라?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이때 많이 가져오면서 엄청난 문화 발전.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 문화 발전의 두 가지가 유명하거든요. 두 가지 항목에서. 여러분들 성리학이 제가 쉬운 거 하다면 어려운 거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라 했었죠. 우리가 고려말 때 들어왔잖아. 일본도 그때 가마쿠라 막부 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원숭이 새끼들 이게 난데스까 하면서 읽지는 못해 이 새끼들이. 그러다가 이제 누구 때? 임진을 한 이후 있죠? 요때 보더라. 그 이황의 제자 누가? 이황의 제자예요. 강항이라는 사람이 가게 되면서 일본 성리학의 시조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항 비석이 실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보다 이때부터 성리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삼평씨는요 도자기 동꾼이야. 이삼평. 그 도자기 굽는 사람 문에서 엄청나게 천대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 일본 가서는요 사무라이 대접받았대. 도자기 하나 만들면 좋다. 일본 새들 막 다 갖다 주고 금이고 뭐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오히려 이 도자기 동꾼이요 나중에 조선을 기국할 때 일본 안 와요. 나는 그냥 일본에서 살겠다. 엄청난 대접 받게 돼요. 실제 일본의 아리타자기가 이때부터 또 발달하게 됩니다. 성리학과 도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문화 발전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조선을 근간을 흔들었던 이제 조선에 초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정치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거 있어요. 임진전쟁 전에 뭐가 만들어졌더라? 비변사. 예. 임진전쟁이 7년 동안 거치면서 비변사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건 따로 안 적어도 되겠죠. 임시에서 상설기구가 되고 국방이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인원도 확대되고 권한도 높아지게 되는 게 비변사.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경제는 따로 적을 필요 없잖아. 엄청난 인구와 토지를 손실되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인육을 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만큼 힘든 게 뭐더라? 임진전쟁. 그리고 토지가 황폐화됩니다, 여러분들. 토지는 그 경작하거나 관리하지는 뭐보다 황무지화되죠. 토지 날라고 인구가 엄청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우리 조선에 신문제 있잖아. 양반, 중인, 평민 그렇게 나눠진 신분제가 이때부터 동요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보다 족보 같은 것도 많이 불타 없어지나. 노비들은요 계속 주인을 모시고 있을까요? 아니지. 자기 평날 괴롭히고 업신이었던 주인들은요 전쟁 시기니까 싸대고 맞고 노비한테 죽임당한 애들도 많았다 보시면 됩니다. 노비 문서 찢어버리고 도망도 많이 가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요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지.
국가가 돈이 없다 보니까 공명첩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자. 그냥 관직 임명자에 이름이 비어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외놈들을 죽이고 온다던가 돈을 국가에 내지요. 그럼 바로 관직 주었던 거야. 실제 관직은 아니야. 하지만 어때요? 신문제는 더 강화된다면 흔들리게 되더라. 흔들리게 되었던 게 공명첩.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납속이라고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납속. 요거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뭐더라? 주지요 국가에. 그럼 뭐더라? 신분을 높여주었던 제도가 납속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문화적으로 문화재가 소실되었던 거, 팔만대정은 언제 없어졌죠? 없어지지 않았잖아. 젠자 있지요 우리. 그 뭐야, 황경사 구축 못한 몽고 침략 때 없어졌죠? 그렇죠? 요때 없어진 건 뭐가 있었다? 경복궁 요때 불타 없어지고, 뭐 농민들이 그냥 경복궁요 선조가 버리고 가니까 우리나라 주민들이 뭐더라? 불질렀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본 애들보다. 하여튼 경복궁. 그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걸 사고라고 해요. 원래 4개 사고 있어요. 춘추, 전주, 상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하나의 사고 빼놓고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고려왕조 실록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전란 때문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때는 그냥 역사책을 몇 곳이나 보관했더라. 4개의 곳, 4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 살아남고, 나머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경주에 가면 무슨 사? 불국사. 요게 뭐더라? 불타 없어졌다. 그렇게 받으시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일본으로부터 고구마, 청으로부터 감자. 이게 엄청난 작물이거든요. 이게 봄철에 제가 제일 힘들다고 했었죠. 이거 나오면서 세계 인류가 인구가 그때부터 3배 이상 증가됩니다. 청나라가 감자 고구마 들어가던 때 원래는 그전까지 1억이었거든요. 1억이 아니라 한 5천만 그랬거든요. 한순간에 1억 찍고 다음에 뭐더라? 2억 찍고 확확 높아져요. 원래 봄철에 굶어 대지는데 이게 들어오면요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작물이 고구마와 감자.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온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더라? 감자와 고구마 조선 후기 때 들어온다. 봐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모두 갖고 왔고요. 일본 새끼들이 또 고추도 전래했습니다. 알겠죠? 화생방 무기로 갖고 왔습니다. 고춧가루 만들고 저게 눈에 뿌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바로 고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걸? 먹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 또 놀라고 저 새끼들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 조선의 결과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줄쳐놓을게요. 명, 세태 줄치고요. 여진족은 성장. 일본은 무슨 막부? 에도 막부는 에도 막부도 줄쳐놓읍시다. 일본 마지막 막부예요, 여러분들. 일본 메이지 유신 들어봤죠? 일본의 근대 정부가 들어지기 전까지 막부가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발전. 의외로 많이 나와요. 도자기와 성리학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 전쟁 중에 문화가 많이 교류되면서 세계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보고. 자, 조선요 무슨 사 제일 중요하고? 비변사. 경제는 건너뛰세요. 그냥 우리나라 많은 손실 봤다. 그렇게 해두면 되겠고, 문화적으로 경복궁, 불국사, 사고 요거 줄치고요. 근데 감자고구마 필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성 많이 말해줬기 때문에. 근데 신문제 동요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슨 책? 납속과 공명첩. 그거 2개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임진왜란 전개 과정은 건너뛰고요. 밑에 임진왜란 시기 의병장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한 사람 3명만 줄치해요. 곽재우 줄치해요. 곽재우. 정인홍도 줄치고요. 정인홍. 근데 정문부라고 있어요. 함경도의 정문부. 요 3사람 정도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언제 때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알겠죠? 요 곽재우가 일명 뭐더라? 붉은 옷을 입고 홍의장군이라고 불렸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홍의장군. 요즘 홍의장군은 홍삼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나도 이거 보면 홍삼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 다음에 정문부 있고, 합천에 정인호 있고, 요 길주에서 정문부는요 문화재 때문에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북한 대첩비라고 일본을 대승리했던 비석이야.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자기 선조들 짓밟혔다 그 비석 보고요 열받아서 뽑아갖고 신사참배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밟고 다니게. 그래서 이게 시민단체가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정문부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조원이라는 사람, 조원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1대 10 전투를 벌였던 게 조원이고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나오면 최소한 이 정도. 곽재우, 제가 줄칠한 거 있었죠? 정인홍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잘못 줄쳤어요. 그냥 곽재우. 그 다음 누구?
정문부. 요 두 사람은 무슨 해라? 임진왜란. 그 조원도 알아두면 나쁘진 않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공명척과 납속책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줄쳐놨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임진왜란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 칩시다. 여기 전쟁. 페이지 43페이지 144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페이지는요 43페이지 문제 번호 144. 명란대첩은 정유진한 때 그 대승을 거뒀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행주산성 누가 활약했더라? 권율 장군이 활약했던 곳입니다. 자, 이건 임진전쟁 옳지 않는 것. 비변사 기능 강화된 건 맞고요. 명나라 세태 맞고 불국사 실록들 문화재 소출되고 성리학자 도군도 일본에 끌려가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5번은 이거 알고 계시죠? 삼전도의 굴욕은 오랑캐한테 당하죠. 병자 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5번 징비록. 거기 누구? 유성룡. 이 사람이 뭐다? 평양성탈환할 때 활약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뭐더라? 후대에 알리기 위한다. 그래서 징비록이라는 책을 지었고요. 임진전쟁이에요. 우리 임진전쟁 때 있었던 사실. 1번은 세종대왕, 2번도 누구더라? 세종대왕. 3번, 4번은 우리가 바로 배울 겁니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두시면 돼요. 거기서 임경업 장군이 있죠. 그 사람이 호란 때 활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때 이 사람 나오면 된다?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일본 잔인한 사건 146번. 일본 도쿄의 기무덤 또는 코무덤이라고 한다 했었죠. 전쟁 끝나면 전쟁 포상해야 되죠. 그 증거가 뭐야? 전쟁 시기 때. 귀에 귀가 베기도 쉽고 갖고 다니기도 가볍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일부러 코까지 베어갔어요. 코는 베기도 힘들잖아, 맞죠? 근데 일부러 적에 대한 공포심 심어주려고. 그러니까 코가 없는 시체 보면 되게 잔인할 거 아니야, 흉측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애들 일부러 코를 베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네 선조들이 너무 잔인하게 했잖아. 그래서 지네도 귀무덤이라고 해요. 코 많이 베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이 사무라이다 보니까 전쟁을 잘해요 또. 이 새끼들이 공포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체도 막 끌고 다녔다고 해, 시체도. 그 무겁잖아, 시체. 근데 이제 전쟁하기 전에 시체를 다 가마에서 꺼내요. 그 다음에 이제 반토막 내는 거야, 일본으로. 사방이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그 장면만 봐도 흠칫해서 다 병장이 버리고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 왔다고 해, 일본 새끼들. 자, 그래서 우리 146번 정답은요. 우리 아까 아침에 누가 활약했다고 그랬었죠? 곽지우 배웠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 정도 해두시고. 147번. 여기 봐봐. 이름이 쓰는 곳이 비어있죠? 거기. 그치, 여러분들? 여기 바로 뭐더라? 빌공자, 이름명자. 무슨 첩이라 부르더라? 공명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요. 요 발행한 목적은요. 우리 전쟁 시기 때 돈이 없고, 그치요? 그렇기 때문이죠.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3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번 148번 다음 일기와 관련있는 전쟁 당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연도 우리가 외웠던 연도에 1592년 견련한 지형에 매우 좁고 암초가거나 판옥선. 여러분들 우리 주력선이 판옥선이고 그 거북선은 뭐더라? 전쟁 시기에서 돌격을 해가지고 일본 배들이 진을 빨리 펼치지 못하게 했던 돌격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선은 판옥선. 가끔 가르치다 판옥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주력선이 여러분들. 거북선이 주력이 아니에요. 거북선이. 그거 만들기 졸라 힘든데 그걸 언제 다 만들어. 판옥선. 자, 하여튼 판옥선. 임진왜란이니까 우리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몇 번이죠? 3번이죠. 나도 못 찾았어요. 힘들다. 149번. 그리고 거북선이 요거라고. 요건 알아줘요. 그래도 시험지 안 나오는 건데 그 전쟁주에서 배들은 어떻게 해요? 일렬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게 저기 적선이고 여기 우리나라 함선이면 일렬로 막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포가 이제 날아갈 정도 거리가 되죠. 그럼 이대로 싸우면 돼, 안 돼? 이때 진을 빨리 펼치는 거, 횡으로. 이걸 누가 더 빨리 펼치면 전쟁의 관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뭐더라? 적이 빨리 진을 펼치지 못하게 혼자 달려갔던 게 뭐더라? 그게 거북선이에요. 그리고 막 부딪히고 그 다음 뭐다? 불 뿜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거북이에서 불 뿜는데 그 연기를 막 피워가지고 저기 뭐더라 지휘 통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북선에 한 번 짓고 나면 시간이 소요되죠. 이때 뭐더라 유명한 무슨 전법이 나오더라. 하기치 전법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끝냈던 게. 그래서 일본의 해전법이 다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요. 많이 배워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군은 이순신 사당이 와서 제사주지 된다고 해요. 자기는 해군 전법이 다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순신. 그다음 149번. 참고삼아 이순신은요 그 히어로처럼 머리가 똑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도 2번이나 낙방하고요. 원래 어렸을 때 보면 장난꾸러기고 준비가 그렇게 잘했대요. 철저한 준비 정신 그거로 이렇게 전쟁을 신화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동네 꼬마 그냥 장난꾸러기. 뭐 율곡 이이처럼 뭐 천재 그런 거 아무 일화 없어. 장난쳤다는 일화밖에 없습니다. 뭐 서리하다가 쳐맞고 막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준비 정신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해전을 벌였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149번 들어갈게요. 요건 어려운 문제. 지도 한번 보라고요. A가 무슨 강? 이제 알아도 여러분들. 그치요? 요게 대동강. 요게 대동강이에요. 그러니까 대동강 찾기 어떠더라? 북쪽에 한번 들어가잖아. 내륙지로 확 들어오죠.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들어가고 바로 밑에가 대동강입니다. 그래서 A가 뭐더라? 평양. B는 모르는 사람 없겠고 서울이고 C가 바로 무슨 해전 벌인 곳이다? 명랑 해전 벌였던 곳. 이순신이 전사한 곳이 노량해전. 그 D가 섬 이름 말할게요. 한산도예요. 이게 무슨 대첩 벌인 곳이다? 한산도.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저랑 같이 해요. A. 조명연합군이 평양에서 탈환하고 행주대첩했다. 배웠었죠?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 권율 장군은 의병이 하면 장군이에요? 그분 장군입니다. 의병 아닙니다. X. 그다음에 D급번. 조선 수군이 대승거린 곳 명랑해전 맞고 이순신 전사한 곳은 뭐지더라?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 정도. 자, 임진전쟁은 마무리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리 광해군과 중리배와 호랑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여기 지금 임진전쟁이 되게 시간 끌었고 내용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치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은요 되게 쉬워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뭐 영상이 뭐 다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딱 말할 테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임진전쟁이 누구 때 일어난 건 알고 있었죠? 제가 말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선조가 됩니다. 알겠죠? 네, 선조. 얘는 누구한테든지 다 맨날 욕만 먹더라고, 선조는. 네, 그 조자가 들어간 이유는요. 임진전쟁이 진짜 완전 국가 위기시죠. 국가가 쓰러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났다. 그래서 조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조 있잖아. 인조도 똑같아요. 그때는 뭐가 있었다? 외란 아니면 호란이 있기 때문에 호란 때문에 조자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조는 이 조자 들어가는 거다가 무슨 외란이 있었다? 우리가 방금 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있었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왕에 즉위했던 게 누가 되죠? 바로 누구더라? 광해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광해군 다음에 누구고? 인조가 됩니다. 순서대로 선광인 이렇게 해주세요. 선광인. 선조 미친놈이었잖아. 선광인.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 광해군. 여러분들 광해군 때는요 북쪽에서 누가 성장할 때죠? 북쪽에서 누가 성장할 때더라? 여진족이 성장하고요. 뭐까지 만들었더라? 후군까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후군까지 만들었던 게 바로 뭐더라? 사진도 별거 없잖아. 괜히 했네. 자, 여기서는요 1616년에 어떤 나라 만들어지고요? 후군마저 만들어지게 되고요. 명나라는 더욱더 강화됩니다. 더 쪼그라들었다. 더욱더 쪼그랐다. 이거 끝날 나라 명약 관약. 알겠죠? 곧 있으면 이거 끝날 거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조선은 상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던 시대. 되겠지요? 요때 이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진족은 북방미족은 항상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더라? 조선 아니면 중국? 중원지로 가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후금이 이제 명나라를 엄청나게 공세에 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 우리 조선에게. 이때 지겠던 게 누구다? 광해군. 이 광해군이 이제 현명한 무슨 외교를 하게 되더라? 명과 후금 사이에 무슨 외교? 중립외교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광해군은요 신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요. 자,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하냐? 지금 명나라 도와주게 된다. 군대 파견할까 말까? 근데 이때는 동서 분열이 원래 되었잖아. 이때는 이구 동성이야. 똑같은 살인놈들이잖아. 살인놈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의리와 명. 이때는 대동단결이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더니 뭐더라? 우리나라가 엿대더라도 어떤 나라 도와준다?
명나라 더 해줘야 된다. 이 광해군이 봤을 때 이건 완전 미친 집단이야, 이 새끼들. 그래서 이제 따로 야밤에 누굴 불러서? 강훈립을 불러서, 야, 내가 봤을 때 저놈들 정상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 이대로 가면 네가 좀 가서 잘 좀 해봐라. 그래서 지금 강훈립은 어디에 참전하고요? 명나라에 참전하고요. 후군과 우선 전투를 벌여요. 그 다음 버리다가 모든 부하 장수 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디 투항해? 후금에 투항하면 강훈의 밀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너네랑 싸우기 싫다. 명나라가 보다 임진할 때 도와주는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견한다.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후금 애들 입장에서 어떤 나라 치는 게 관건이에요? 명나라 치는 거지요. 조선만 가만히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해지잖아. 그러니까 뭐더라? 두 명이 이해관계 맞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난 거. 요게 광해군의 유명한 무슨 외교되더라? 중리배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성공인 전투기 중리배교예요. 명나라도 광해군 되게 좋아했어요. 왜? 참전했기 때문에. 후금도 이제 중국을 치기 위해서 뭐더라? 조선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걸 얻어냈잖아. 그래서 뭐더라? 후금과 명나라 모든 군주들에게 칭찬받았던 게 광해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조가 지겠잖아요. 명나라가 되게 반발해요. 빨리 광해군 올려놓으라고. 너 뭐냐 하는 새끼냐고. 실제 편지가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다? 완벽한 외교 전술이 중립외교. 그럼 여러분이 암기할 사람? 누가 그렇게 전세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더라? 강홍립 장군. 이 사람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광해군은 왕에서 쫓겨났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광해군이 되자 연산군처럼. 하지만 뭐다? 똘추라고 본다? 현명한 군주로 많이 평가받게 됩니다. 바깥으로 중립배교에서 전란이 못 미치게 했었고 안으로는 많은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허준을 알고 무슨 모감? 동의모감을 편찬하게 됩니다. 동의모감은 대부분 뭐더라? 일상 약재들 있죠. 일상 음식에 어디에 도움되는지. 왜? 지금 뭐더라? 돈 없는 가난한 백성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학을 편찬하게 되고요. 성곽도 보수하고 무기도 개량하고요. 유명한 대동법도 했던 게 바로 뭐더라?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라 평가받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광해군요. 중립외교 출시합시다. 자, 빨간색 글씨 보이네요. 광해군이요. 무슨 외교 주시면 되고 23페이지. 중립외교. 그 다음에 사람은요. 강홍립. 대내 정책 봐요. 양전 호구사업, 성강과 방어시설 하나 줄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허준을 알금 동의보감. 대동법도 줄쳐놓고요. 이 대동법은 여러분들 그냥 누진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에게 세금 뭐하고?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에게 적게 내는 거. 그게 대동법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더라? 그 당시에 서인 정권이 있었거든요. 서인이 봤을 때 광해군 뭐더라? 공격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무슨 외교했다? 의리 아니면 실리 외교했다? 실리 외교했다. 오랑캐와 같은 놈이다. 이 광해군이요. 또 어머니를 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단 말이야. 친어머니 말고 배다른 형제. 선조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올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가 위협되니까 죽였다고 어머니 폐위시켰던 겁니다. 솔직히 호로 새끼는 아니지. 그럼 태종 이방은 개호로 새끼 이거 맞잖아요. 모든 형제 다 죽였으니까. 이런 사건 많은데 서인 이제 반격할 빌미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 광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손잡고? 인조가 손잡고 무슨 반정? 인조 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 결과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이제 대외 정책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죠? 얘네가 중립외교를 보다 실리외교를 전면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누구랑 친해지고 명과 친해지고 친명 그 다음에 누굴 배척하더라? 금나라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치로 이어가게 되고 그 결과 누가 오게 되더라? 오랑캐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오랑캐들이 난을 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호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난의 전기라고 하잖아요. 양난 두 개 말하는 거예요. 외란과 호란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양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보면 끝납니까? 이거 호란만 보면 이제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기운 내시고. 요거하고 쉴 거예요, 여러분들. 임시점적인 긴 거 없어. 딱 두 개만 구분해. 여러분들 호란하면 병자호란 유명하죠. 그 전에 하나 호란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호란이 있더라? 정묘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구분할 건 정묘와 어떤 거? 병자호란 이렇게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럼 정묘란은요 누가 온 거다? 아직까지 누가 온 거다? 후금일 때 온 게 뭐더라? 정묘호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은 광해군의 원수를 갚아놓게 놓으라. 그게 명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 평안도에 섬이에요. 이름이 가도예요. 요게 중국 장수가 주둔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인조 보고 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조 넘기 안 넘겨?
안 넘기게 되면서 드디어 정묘호란. 그래서 이제 후금 애들이 왔는데 기억할 거 요거 인조는 다행히도 우리 몽고 침략 때 작전상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도? 강화도. 얘네도 똑같이 무슨 민족이야? 유목민족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 섬으로 피신하니까 전쟁은 이제 어떻게 되고요? 장기화되고 명나라 아직 멸망했다 안 했다? 아직 명나라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더라? 전쟁을 계속 질질 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요때는 그냥 무슨 관계 맺고 들어가더라? 형제 관계. 한마디로 강화조약. 강화란 것보다 전쟁 끝난 다음 회의를 강화조약이죠. 그냥 강화 맺고 돌아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전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뭐더라? 많은 주민들 피하기 보긴 봤지만 커다랗게 뭐 왕이라던가 신하들 끌려가서 죽인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이게 부분이다. 정묘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무슨 호란 들어갑시다. 병자호란. 구분하면 돼요. 후금 아니면 청. 요 놈들이 국호를 바꿔요. 홍타이치라는 놈이 청으로 바꾸고 대청 황제를 칭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에게 뭘 요구하더라? 군신관계 요구해요. 한마디로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요때 그냥 형만 불러주면 돼. 이때 그냥 명과 아예 쌩까고 자신을 황제로 받들라는 명령. 그게 무슨 관계더라? 무슨 관계 요구더라? 군신관계 요구. 인조는 아니라는 생각했죠? NC도 강화로도 도망가면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다가 이제 뭐더라? 이제 청나라 대군이 잠깐 거. 요게 병자로 아니고요. 이 청나라 바보가 아닌 게 추운 겨울날 되기 전에요. 압록강물이 북쪽에서 더 빨리 열겠죠. 그래서 먼저 선발대를 딱 보내고 어디만 끝내버린다. 강화 도주를 딱 차단해버려. 그 다음에 뭐더라? 이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왕족과 형제들은 강화로 도망가는데 인조 자체는 강화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다?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슨 산성?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항전 아닌 40일 동안 뭐더라? 굶주리다가 결국은 뭐의 굴욕을 받게 된다? 삼전도의 굴욕을 받게 됐던 게 병자호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한산성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뭐 우리가 반격 같은 거 없었지요. 전쟁 장면도 거의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요. 그냥 청나라 대군 와서 어째 40만 포위만 한 거야. 보급을 뭐가 차단됩니까? 금방 이게 뭐더라? 식량과 보급이 떨어지고 뻔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하나도 없이 아주 쉽게 조선을 굴복시켰던 게 여기 바로 남한산성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항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조선 4대부는 또 뭐라고 싸워? 우리 생명은 보존하자. 농민들 생명 보존하고 후일을 도모하자. 그게 무슨 파고? 주화파가 되고, 아니다. 우리 오랑캐들 절대 굴복할 수 없다. 무슨 파? 주전파. 이런 논쟁만 있었던 게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구분하고 끝냅시다. 인조반정 줄지고요. 서인집권. 서인의 무슨 정책이라고 하죠? 친명, 배금. 자, 빨리. 여러분들 힘드니까. 정묘 줄지고 후금. 그 다음에 무슨 도 피신? 강화도. 그 다음에 무슨 관계? 군신 아니면 형제. 이렇게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병자 줄치고요. 그냥 우리가 병신된 이러면 안 되나? 하여튼 우리가 많은 피해 준 게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때는 누가 왔더라? 청 줄치고요. 무슨 산성 줄치되죠? 남한산성. 그리고 남한산성 위에 누구 보여요? 임경업이 보이죠? 이 사람이 살짝 활약했습니다. 이 사람만. 그리고 이때는 의병도 많이 나와 안 나와? 백성들도 알았던 전투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괜히 전쟁이 일어나고, 임전시에는 수많은 지역에서 의병이 나왔잖아. 이때는 의병조차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의 구려? 삼전도의 구려. 그리고 왕자들, 이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 여자들은 뭐라? 이제 잡혀가게 되고. 여러분들 그 환양녀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와요.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자들 고향에 돌아왔다.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그래서 환양녀. 그래서 몸버린 여자들, 그걸 보다 환양녀. 이 역사의 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할머니들이 잘 쓰는 욕, 호로새끼야. 이 호로새끼가 바로 이겁니다. 그 환양녀들이 낳은 자식들 있죠? 그걸 호로새끼. 애비 없는 자식,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비극. 됐고, 자, 거기 밑에만, 아니다. 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문제 풀고 우리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4페이지 150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문제집 44페이지 150번. 거기 장군 이름 보이죠, 여러분들? 강홍립 장군. 누구 때더라? 광해군에 무슨 애교를 말해준다? 중립애교. 자,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3번. 쉽게 나왔죠. 그 4번은 세종대왕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네, 5번은 누구더라? 우리 고려 마지막 때 공민왕 151번. 거기 누구라고 이름 명찰 있죠? 인조라고 보이죠? 요거는 정확히 따지면 무슨 관계지? 무슨 호란이죠? 정묘호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더라?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 못하겠다는 거죠. 아직 형제 관계 맺지 않은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그럼 이건 무슨 호란때다? 정확히 따지면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묘호란과 관련된 건요, 결국 중립에게는 광해군이 있고 수신사 배운 적 없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오랜만에 나왔네. 윤관. 그치요? 윤관의 별무반. 자, 152번. 왕이 이르기를 양평군 허준. 양평군이 여기 양천구에 오늘날 목동지요. 거기 보면 이제 허준 박물관도 있을 겁니다. 다들 관심 없죠? 자, 의방. 자, 누구더라? 허준의 동의보감. 그럼 누구더라? 왕은? 광해군. 광해군과 관련된 거 고르면 돼요. 정답 쉽죠? 여기는 간단하게 빨리 나오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3번. 마지막에 여러분들. 자, 요 문제 풀고 쉽시다. 어렵네, 이거. 우선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고 적어 놓으면 되죠? 병자호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전쟁 당시 순전한 김사용을 위해 세운 순비다. 그는 청이 쳐들어오니까 우선 청이 왔잖아. 그리고 왕족들은 일부는 강화도에 갔는데 누가 가지 못한 거야? 인주는 강화도길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요거 남한선 선생님 보더라 좀 어렵게 지문이 나오지만 이건 뭐더라? 병자호란 이후 사실로 옳지 않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나선 정말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안 배웠죠? 네, 벌써 1번 나오시면 되겠고 2번.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옳지 않는 거구나. 그쵸? 죄송해요. 나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고만 있었어요. 그냥 솔직히. 옳지 않는 거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거 사군육진 이게 답이 아닌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제가 뭐 말 길겠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선조, 임진왜란, 광해군의 무슨 애교? 중립애교. 그다음에 이제 인조 때 호란이 일어났다. 요거 3개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분, 15분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알겠죠? 10분에 시작했다가 최대한 나가는 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편히십시오.